지금 드시는 마늘, 이대로 계속 드시면 몇 달 뒤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마늘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30년간 노화와 식생활의 연결고리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매일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늘, 레몬, 들깨, 시래기처럼 평소 즐겨 드시는 재료가 어떻게 보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마늘을 잘못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혈당이 급등하거나 위장 장애를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셨어요.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맞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마늘빵, 꿀마늘, 설탕, 장아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조합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늘 껍질의 놀라운 비밀까지 오늘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버리는 마늘 껍질에 알맹이보다 더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작은 식습관의 차이가 10년, 20년 뒤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대로 알아가시면 마늘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관리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마늘을 어떤 방식으로 가장 많이 드시나요? 얼마 전 제 지인인 이창수 님이 마늘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항상 마늘빵이나 꿀마늘처럼 달콤한 형태로 드셨던 거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면서 피곤함이 심해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보고 가족들이 걱정이 컸습니다. 심지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창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모두 건강을 위해 마늘을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창수님에게 드시는 방법을 조금 바꿔드렸습니다. 생마늘 대신 마늘밥을 지어 드시고 껍질은 모아 차로 끓여 드시게 했죠. 그리고 꿀마늘이나 마늘빵은 완전히 끊으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체력도 회복되었어요. 잠도 깊게 주무시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신기해하면서 저에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마늘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늘과 관련된 위험 요소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30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위험한 마늘 섭취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마늘빵을 자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마늘은 항암 성분이 많아서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빵의 탄수화물과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버려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탄수화물과 마늘의 동시 섭취 시 인슐린 저항성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창수 님이 바로 매일 마늘빵을 즐기다가 혈당 변동으로 고생하셨던 케이스예요. 처음에는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마다 마늘빵을 드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혈당이 들쭉날쭉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셨거든요. 마늘은 빵 대신 밥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비만이 있는 분들은 마늘빵을 피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마늘빵 자주 드시나요? 꿀마늘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조합입니다. 꿀과 마늘은 모두 열을 내는 성질이라서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클 수 있어요. 특히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이 꿀마늘을 드시면 몸에 열이 과도하게 쌓여서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서인 식품비방 고문헌에서도 꿀과 마늘의 병용 금기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제 지인 중 한 분인 박미숙 65세님은 면역력을 높이려고 꿀마늘을 꾸준히 먹었는데 오히려 두통과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고생하셨어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까지 생겨서 정말 힘들어하셨죠. 면역 보강이 필요하시다면 꿀 대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암투병 중인 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꿀마늘 담가 두신 분 계신가요? 설탕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설탕이 들어간 장아찌는 혈당을 급등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대한치매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과다한 설탕 섭취는 해마 위축과 인지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인데 여기가 위축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박영숙 님이 마늘 장아찌를 매일 반찬으로 드시다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장아찌를 끊고 나서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셨거든요. 장아찌를 담그실 때는 설탕 없이 천연 양념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설탕 함량이 정말 높으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혹시 냉장고에 설탕 장아찌 두고 계시진 않나요? 기름에 튀긴 마늘도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늘을 기름에 튀기면 항산화 성분인 알리신이 완전히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산화물만 남게 됩니다. 미국 식품과학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180도 이상의 고온, 기름에서 알리신 성분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김순자님은 마늘튀김을 자주 드신 후에 속쓰림이 심해지셨어요. 마늘 자체는 위에 좋은데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 되어버리거든요. 마늘은 기름에 튀기지 마시고 찜으로 드시거나 밥에 넣어서 드세요. 특히 식용유를 사용해서 튀기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튀긴 마늘 좋아하셨던 분 계신가요?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늘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늘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대한양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혈전용해제와 상호작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71세의 최정호 님이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면서 마늘을 많이 드셨는데 작은 상처에도 멍이 쉽게 들고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다행히 마늘 섭취량을 조절한 후에는 괜찮아지셨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죠. 만약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마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혹시 혈액순환 관련 약 드시면서 마늘 많이 드시나요? 위나 대장이 민감한 분들도 마늘 섭취에 조심하셔야 해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국내 소화기학회 보고에 따르면 마늘 과다 섭취는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악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70세 정미자님은 원래 위염이 있으셨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마늘을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위염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고생하셨죠. 마늘 섭취량을 줄이고 나서야 위가 편해지셨어요. 위나 대장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마늘을 소량만 드시고 특히 날마늘은 피하시고 찐 마늘로 드세요. 속쓰림 때문에 마늘 꺼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먹어야 마늘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이제 올바른 마늘 섭취법과 다른 식재료와의 완벽한 조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마늘 섭취법들이에요. 마늘밥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미와 함께 지으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생겨서 피로회복과 신경계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마늘의 알리신과 현미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하지만 마늘은 한 번에 3쪽 이내로 넣으셔야 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밥 지을 때 마늘을 통째로 넣고 함께 지으시면 됩니다. 마늘의 매운맛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세요. 오늘 저녁 마늘밥 도전해 보실래요? 흑마늘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일반 마늘을 고온에서 숙성시킨 흑마늘은 열 처리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증가해요. 멜라노이딘이라는 성분이 새롭게 생기는데 이 성분이 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생마늘보다 위에 부담도 훨씬 적어요. 하지만 과다 섭취하시면 여전히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12쪽 정도만 드세요. 흑마늘은 시중에서 사셔도 되고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집에서 만드실 때는 압력밥솥에 마늘을 넣고 보온 상태로 2주 정도 두시면 됩니다. 흑마늘 직접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늘 껍질 차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버리는 마늘 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알맹이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특히 많은데 이 성분은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정말 좋아요. 하지만 깨끗한 세척이 필수입니다. 마늘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팬에 살짝 볶아서 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물 500ml에 마늘 껍질 한 줌 정도 넣고 10분간 끓이시면 되세요. 단맛이 나면서 마시기도 편하고 몸에도 좋아요. 껍질 버리지 않고 활용해 보실래요? 올리브유에 절인 마늘도 지중해식 건강법으로 유명하죠. 마늘을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에 절여두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올리브유의 비타민 E와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하지만 상온에 보관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해요. 만들 때는 마늘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살짝 데치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올리브유에 담그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은 생선 요리나 샐러드에 활용하시면 정말 맛있어요. 생선 요리에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늘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쌈채소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마늘의 알리신 효과를 배가시켜줘요. 특히 상추, 깻잎, 양배추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도 줄어들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짠 양념은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된장이나 고추장보다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살짝 찍어서 드세요. 쌈과 함께 꾸준히 드시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평소 어떤 채소와 함께 드시나요? 마늘과 양파를 함께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 다 화합물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시너지를 내거든요. 양파의 퀘르세틴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습니다. 마늘양파 볶음이나 마늘양파 스프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세요. 조리할 때는 센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볶으시는 것이 좋아요. 마늘과 생강을 함께 우린 차도 추천드려요. 생강의 진저롤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정말 좋거든요. 마늘 2쪽, 생강 한 조각을 넣고 물 500ml에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꿀 대신 대추를 넣으시면 더욱 좋아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만 드셔도 마늘은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늘의 올바른 섭취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마늘을 잘못 드시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마늘빵이나 꿀마늘처럼 단순당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등해서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설탕이 들어간 장아찌를 계속 드시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도 커져요. 기름에 튀긴 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어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과도하게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상식과 습관들이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드시면 마늘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마늘밥으로 드시면 피로 회복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고 흑마늘은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해요. 마늘 껍질을 차로 끓여 드시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올리브유에 절인 마늘은 지중해식 장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고 위장 부담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올바른 관리와 조합만 알고 계시면 마늘 하나로도 항암, 항산화, 혈관 강화, 치매 예방까지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년간 연구한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몇 년 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버리지 말고 차로 끓여 드셔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마늘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팬에 살짝 볶아서 차로 끓이시면 됩니다. 물 500ml에 마늘 껍질 한 줌, 10분간 끓이시면 끝이에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여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들이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끼셨거든요.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감기도 덜 걸리신다고 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레몬을 제대로 먹는 방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몬도 마늘처럼 먹는 방법에 따라서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레몬의 숨겨진 부작용과 올바른 활용법,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놀라운 레몬 요리법까지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올바른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평소 마늘을 어떤 방식으로 드셨는지,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실 건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